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대리권 남용은 보세요. 대리권 범위내죠. 범위내니까 원칙적으로 본인 책임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배임적 대리행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대리인이요 자기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서 사용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배임적 대리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일단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책임지지만 만약에 상대방이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다고 하는 사실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진다? 그래서 본인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그러면 우리가요 107조 1항 단서에서 보면은 원칙적으로 비진입 표시는 표시대로 유효이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똑같죠? 원칙적으로 대리권 남용은 본인이 책임을 지지만 상대방이요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비진입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한번 보시죠. 1번 대리인이 외형적으로는 대리권의 범위 아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자기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든지 말든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으니까 누가 책임지는 게 원칙이다?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죠.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대리권가 귀속하고요. 3번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 사실을 상대방이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여기 107조 1항이 뭐죠? 비진입 표시죠. 비진입 표시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은 뭐가 없다? 책임이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대리권 남용은 임의대리 법정 대리에 다 대리권 남용이 적용될 수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 대리권을 남용했다고 해서 무권 대리가 된다.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무권 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요? 대리권의 범위 아니니까요. 무권 대리란 말은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자기계약 쌍방 대리를 위반하거나 공동 대리를 위반하면은 그 대리권 그 효과는 무권 대리 행위로 보거든요. 그런데 대리권 남용의 경우는 무권 대리로 보는 것이 아니다. 왜?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죠. 자, 대리권의 제한이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요 한번 보란 말이죠. 먼저 이제 대리권의 범위가 있고 그 범위 안에 들어오면 본인이 책임지고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면 대리인이 책임지는 거죠. 그런데 대리권의 범위 아니란 말이죠. 그럼 본인이 책임져야 되겠죠. 그런데 대리인이 배임적 대리행위를 해. 그럼 대리권의 남용이죠. 원칙적으로 대리권의 남용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대리권의 남용이 있죠. 그러면 남용이 있으면 본인한테는 손해겠죠. 왜? 대리권의 남용이 있어도 본인이 책임을 지니까. 그러면 본인은 대리권의 범위를 넓혀야 돼요? 좁혀야 돼요? 좁혀야 되겠죠. 그것을 대리권의 제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리권의 제한은 몇 가지가 있냐?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다? 자기계약 쌍방 대리 금지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다? 공동 대리가 있는데 먼저 자기계약 쌍방 대리 금지를 먼저 한번 보시죠. 먼저 보시면 우리가요. 여러분 이제 뭐가 있냐면 대리권에는 이렇게요. 여기 원칙적으로요. 원칙이 있죠. 이것은 매도인. 우리가 이제 계약서에 보면 매도인이 있고 여기 매수인이 있잖아요. 매도인하고 매수인 이렇게 있죠. 원칙적으로 이러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본인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병하고 있고 갑이 을한테 이렇게 대리권을 주죠. 대리권을 주면은 을이 병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매도인이라는 뭐라고 쓴다?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 말이죠. 대리인 을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여기 상대방은요. 병 이렇게 쓰죠. 병 이렇게.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요. 자기 계약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계약. 자기 계약이라는 것은 이 본인 갑이요. 대리인한테 집을 좀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거든요. 그런데 대리인 딱 보니까 건물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가 사버리는 거예요. 자기가요. 그럼 여기는요. 계약서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기가 사죠.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 이름을 쓰죠. 이걸 자기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예요? 자기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이익이겠어요? 손해겠어요? 손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자기 계약 쌍방 대리를 금지하는 이유는 그것은 본인의 이익을 해치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쌍방 대리 뭐죠? 쌍방 대리.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 위해서 집을 하나 팔아달라고 을한테 대리권을 줬어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사람은요. 한국으로 귀국하기 위해서 집을 하나 사달라고 대리권을 준단 말이죠. 두 사람 다 대리권을 줬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여기는요.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렇게. 여기는요. 병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대리인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죠. 만약에 이 을이요. 갑하고 친분이 있다. 갑하고 친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 뭐죠? 병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고요. 병하고 친분이 강하다. 그러면 갑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죠. 결국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의 경우는 본인에게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죠. 그래서 허용되지 아니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보면 대리는 그런데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무조건 금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그다음에 채무를 이행할 때는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허락이 없거나 채무 이행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보시면 허용되는 경우 있죠? 자 기억 법무사죠? 법무사는요 쌍방을 대리, 즉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해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에 보면은 민법 124조는 부동산 등기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쌍방 대리 금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등기는 쌍방 대리가 허용이 된다. 이런 뜻이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가능하고요. 니은 친권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자녀를 대리한다. 자녀가 누구죠? 이 자녀가 본인이죠. 대리한단 말이 뭐죠? 법정 대리다 이 말이죠. 법정 대리 이렇게요. 그러니까요. 아버지가 친권자가 먼저 아버지가요. 자기 자식한테 아파트를 공짜로 증여하고 싶은데 아들이요 미성년자인가요? 미성년자 17살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 아버지가 아들을 대리하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증여자죠. 증여자. 그 다음에 아들은 누구죠? 아들은 수중자죠. 받는 것이니까 수중자요. 그래서 증여자 갑. 수중자는 의뢰 대리인 갑 이렇게. 그래서 혼자 사는 거죠. 그래서 자기 계약이지만 미성년자인 본인한테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식에 있어서 명의 개설을 하죠. 이것도 판례가요 허용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내는요 대주와 차주가 사채업자가 아니고 알선이죠. 알선업자죠. 알선이랑선 만약에 돈이 있는 갑하고요, 돈이 필요로 하는 병을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중개를 하는 거죠. 중개, 알선이랑선. 그러니까 돈이 있는 전주로부터 돈을 받아서 병한테 주죠. 그리고 수수료를 먹고 이 병으로부터 이자를 받아서 갑한테 주면서 다시 또 수수료를 받는 거죠. 이것을 알선업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채 알선업자의 경우는 뭐한다? 허용된다 이렇게. 그래서 사채 알선업자도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3번은요. 본인이 대리인에게 채무를 지죠. 채무. 우린 방금 얘기 뭐라 했냐. 우리가 본인의 승낙이 있어도 되지만 채무 이행도 된다 이 말이죠. 원래 채무 이행은 본인의 승낙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본인이 대리인에게 뭐를 지고 있죠? 채무를 지고 있죠. 그럼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없더라도 허락이 없어도 자신에게 변제할 수 있다. 이걸 변제한다는 거 뭐죠? 자신에게 변제한다. 본인이 대리인한테 돈을 빌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돈 갚을 날짜가 되니까요. 본인 통장에서 자기 통장으로 계좌 이체시켰다 이 말이죠. 이때 이걸 뭐란다? 채무이행이라고 하죠. 변제로 채무이행. 이 채무이행은 원칙적으로 뭐가 필요 없다? 본인의 승낙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본인에게 묻지 않고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시킬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4번 보면요. 뭐 나왔죠? 대물 변제하고 경계.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죠? 다투고 있죠? 다툼이 있다. 그 다음에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뭐가 붙어있다? 항변권이 붙어있다. 항변권이 붙어있다. 알겠죠? 그래서 다툼이 있다.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 항변권이 붙어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허용된다 안 된다.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은 아무리 채무 이행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본인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험에 뭐라고 나온다? 원칙이 아니고 예외가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툼이 있고 기한이 도래하지 않고 항변권이 붙은 경우는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6번은요. 우리가 이제